안녕하세요. 코끼리 친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정도 쉬게 되었는데 혹시나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금일 다룰 책은 도널드 클리프턴의 스트렝스 파인더 2.0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책의 기초 이론을 창시한 도널드 클리프턴 도널드 박사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8년 스트렝스 파인더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34개 재능 테마를 만들었고 그 이후 갤럽 센터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스트렝스 파인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성과 재능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우연히 보게 된 이 책을 단번에 구매해서 읽고 책에 나와 있는 테스트도 해보았습니다. 34개 테마 중 상위 5개 테마로 나온 저의 강점은 과연 제 스스로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키워드였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이나 취업 전에 이런 책을 접했다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과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 연결시키는 것은 읽은 독자의 과제로 남아져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 혹은 조직의 인사팀이나 코칭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한 번쯤 이 책을 읽고 숙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간단히 책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 책의 서문과 일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스트렝스 파인더 2.0. 시작하며 타고난 강점을 발견해주는 스트렝스 파인더. 저는 1998년부터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 고 도널드 클리프턴이 이끄는 갤럽에서 일을 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지 못하고 약점을 고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갤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강하거나 바로잡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개발하면 몇 배나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갤럽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0년 동안 강점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점을 3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트렝스 파인더를 활용해 자신의 재능 가운데 상위에 있는 5가지 테마를 파악했습니다. 이 테마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후 사람들의 강점 테마를 진단할 수 있는 스트렝스 파인더 1.0을 담은 이 책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의 기업, 학교, 공동체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강점에 대한 우리의 연구 결과는 한 회사의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가족, 공동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갤럽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원 몰입도,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지력, 에너지를 투입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직원의 업무 몰입도는 개인 성과는 물론 기업의 재무 성과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즉, 직장에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3분의 1만이 직장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기회가 매일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갤럽이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가장 잘하는 일에 관한 항목에 매우 그렇지 않다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직장에 몰입해 성과를 올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강점에 매일 집중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몰입되어 있을 확률이 6배나 높고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이 우수하다고 답할 확률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회사 내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관심을 두는 정도와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사 내에 직원의 강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극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약점에 집중하는 상사보다 직원을 아예 무시하는 상사가 직원에게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가장 놀라운 결과는 강점에 주력하는 상사의 역할입니다. 강점에 주목하는 상사가 있다면 직원이 직장에서 업무상 힘든 일을 겪을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회사가 돕는다면 업무 현장에서 매일 나타나는 직원의 적극적 비몰입이라는 전염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조직에 만연한 적극적 비몰입 또는 극단적 부정성을 줄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트렝스 파인더 2.0은 무엇이 다른가? 스트렝스 파인더 1.0이 개발되고 강점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렝스 파인더 2.0은 최신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34가지 테마는 변하지 않았지만 진단의 속도는 빨라지고 신뢰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개인의 강점에 대해 예전보다 더욱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온라인 진단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스트렝스 파인더 2.0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합적인 강점 심층 이해 및 실행 기획 가이드를 포함한 맞춤 리포트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최근 몇 년간 갤럽에서 강점에 대해 발견한 5,000개의 새로운 맞춤 분석을 통해 진단자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미묘한 차이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타고난 강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2부에서는 스트렝스 파인더 1.0에서 도출해낸 일반적인 테마 정의에 더해 맞춤화된 강점 심층 이해를 통해 상위 5가지 테마가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상위 5가지 테마가 같더라도 그 테마가 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테마가 발현하는 양상에 대해 전혀 다른 맞춤형 가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강점 심층 이해 자료는 그간 우리가 연구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비교해 자신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부여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테마 각각에 대한 10가지
실행 아이디어를 수록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위 5가지 테마에 맞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50가지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특별하게 추려낸 실행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과 지식, 그리고 경험과 상호작용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실행 아이디어는 당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다른 재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버전의 웹사이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강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강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과 진단 결과, 웹사이트, 개발 가이드가 강점을 발견한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업무와 목표를 일치하도록 맞춤 개발 가이드를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계획을 회사의 동료, 상사, 친한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인생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과정은 당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제1부 타고난 강점을 찾아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결함은 사람들을 자신의 본래 모습과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숫자를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없는데 학위를 따려면 그 분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요받는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압박을 받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강점보다는 약점을 고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이러한 경향은 타고난 재능의 부족함을 극복한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루디 루티커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루디는 23살의 노트르담 경기장 관리인으로 1993년에 개봉한 영화 루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키는 겨우 167cm이고 체중은 75kg에 불과한 이 젊은이는 누가 봐도 대학 미식축구 경기에서 뛸 만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충분했다. 루디는 노트르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대학 미식축구 팀에서 뛰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3번의 낙방 끝에 노트르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트르담 대학교 미식축구 연습팀에 자리를 얻어낸다. 루디는 2년 동안 매일 몸이 부서져라 연습했지만 단 한 번도 실제 경기에서 뛰지 못했다. 2시즌 동안 최선을 다한 루디는 마침내 졸업반 해의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복을 입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 경기의 마지막 순간 노트르담 대학교의 승리가 이미 확실해졌을 때 루디의 동료들이 루디를 투입하자고 코치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코치는 경기 종료 몇 초를 남기고 마지막 작전을 위해 루디를 투입했고 루디는 상대팀의 쿼터백을 태클하는 데 성공한다. 이 극적인 순간에 루디는 두말할 것 없는 영웅이 되었다. 팬들은 루디의 이름을 연호하고 행가래를 하며 그를 경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루디는 훗날 백악관에 초청받아 빌 클린턴 대통령과 콜린 파월, 미식축구의 전설 조 몬테나와 자리를 같이 했다. 루디의 끈기는 대단하지만 결과만 보면 수천 시간 동안의 훈련 끝에 대학 미식축구 경기에서 단 몇 초를 뛰었고 단 한 번의 태클만 성공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감동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문화 구조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책이나 영화 등 수많은 스토리에는 수백만 분의 1에 불과한 확률을 딛고 승리하는 약자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타고난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보다 부족한 능력을 극복하여 승리한 사람에게 더 많은 가치를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런 영웅을 아메리칸 드림의 완벽한 본보기로 받들며 자신도 거대한 난관을 정복하기로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나 이것은 저항이 가장 심한 길을 택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충분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어릴 때 이 격언을 마음에 새겼다. 수천 명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차세대 마이클 조던이 되려고 애쓰며 보냈다. 매일 슈팅 연습에 서너 시간을 쏟아붓고 여름마다 농구 캠프에 참여하며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NBA 스타가 될 가망은 없었다. 5년 이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고등학교 2군 팀조차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도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격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비슷한 시나리오가 매일 펼쳐진다. 자신이 노력하면 훌륭한 영업 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 영업사원이 있다. 그녀는 다른 관리자들을 만나 노하우를 얻고 관리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매일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한다. 가족과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관리자로 보내다가 결국 자신에게는 팀원을 이끌어갈 만한 타고난 재능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녀가 애초에 타고난 능력을 발휘했던 영업 직무를 꾸준히 수행했더라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조직 구조에서 더 많은 수입, 더 높은 지위, 더 큰 책임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의 재능에 적합한 특정 직무 안에서 계속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직무를 떠맡고는 한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어른들의 약점에 대한 집착이 가정과 교실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가 연구한 모든 문화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부모, 미국의 경우 77%가 학생은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과목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가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분야에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을 뿐더러 탁월한 성과에는 오히려 무관심했다. 현실적으로 숫자에 약한 사람은 뛰어난 회계사나 통계학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천성적인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처럼 심기가 불편해진 고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되돌릴 수 없다. 농구 코트에서 순수한 재능의 힘을 보여줬던 전설의 마이클 조던도 부단히 노력했지만 골프나 야구계의 마이클 조던은 되지 못했다. 이 관점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신화를 믿고 자란 이들에게는 이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갤럽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모두 각각 다른 특정 분야에서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인간 발달의 핵심은 각 개인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갤럽이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경제개발 작업의 실제 사례는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에 집중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사례이다. 액토르는 예전부터 구두 장인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처럼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엑토르가 전 세계에서 구두를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엑토르는 수년 동안 자신의 작은 구두 사업 때문에 좌절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구두를 수백 켤레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30켤레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가 이유를 묻자 엑토르는 자신의 구두 제작 능력은 탁월하지만 영업 능력은 없으며 수금에는 더욱더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 쏟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 그의 친구가 영업과 판매 능력을 타고난 세르히오를 소개해줬다. 엑토르가 손재주로 유명한 것만큼 세르히오는 계약을 따고 물건을 파는 데 능숙했다. 두 사람은 상대의 강점을 높이 평가하여 함께 일하기로 했다. 1년 후 강점을 기반으로 한 이 팀은 일주일에 100켤레가 넘는 구두를 제작, 판매하고 수금할 수 있었다. 그 전에 비해 상품 판매량이 3배가 넘게 성장한 것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과 맞는 일을 찾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우리 모두 다 놀랄만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격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더 정확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습은 될 수 없지만 본연의 모습을 더욱더 발휘할 수는 있다. 행복해지려면 강점을 찾아라. 갤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부, 최고 경영자, 성직자, 정부 관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위치와 역할에서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문화권, 국가, 산업, 직책을 연구했다. 좋은 소식은 모든 역할에서 타고난 강점을 발휘하며 고공비행하는 영웅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점을 개발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역할이나 직책은 물론이고 급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타고난 재능을 점점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특정 주제에 대해 1,000만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약 700만 명이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직장에서는 일에 몰입할 확률이 6배나 낮다. 자신의 강점을 직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렵다. 동료와 긍정적인 관계보다 부정적인 관계를 더 많이 쌓는다. 고객을 정성껏 대하지 못한다. 친구들에게 회사에 관한 험담을 한다. 업무 성취도가 떨어진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 강점 영역이 개인의 건강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컸다. 갤럽의 연구에 따르면 강점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은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며 희망감을 높인다.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왜 다들 강점 위주의 삶을 살지 않는 걸까? 한 가지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강점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능을 강점으로 끌어올린다. 1960년대 중반 나의 스승이자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인 고 도널드 클리프턴은
사람들의 단점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위 사람들이 격이 없이 사용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심리학 분야의 DSM-IV에도 말이다. DSM-IV는 심리적 정신적 장애 종류에 대한 편람으로 한 중견 심리학자는 이것을 사람들의 단점을 부풀려 늘어놓은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역량 모델이 존재한다. 그중 대부분은 문제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998년 클리프턴은 사람들의 강점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갤럽의 연구원들과 함께 팀을 만들었다. 사람들의 재능을 표현하는 공통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팀은 개인과 조직에서 사람들이 잘하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당시 10만여 건의 재능 관련 인터뷰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냈다. 고위 관리자, 영업자, 고객 서비스 담당자, 교사, 의사, 변호사, 학생, 간호사 등 여러 직업과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할 때 사용한 구체적인 질문을 살펴본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34개의 재능 테마를 추려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갖가지 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렝스 파인더 1.0 버전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이 34개의 테마는 재능과 관련된 공통 언어 혹은 분류를 마련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다. 물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아내지는 못했다. 우리가 이 분류에 포함하지 않은 더욱 구체적인 테마도 수백 가지가 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테마들이 오히려 강점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 진단에서 다루는 34개의 테마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한다. 스트렝스 파인더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강점이 아니라 재능이다. 그럼에도 탤런트 파인더가 아니라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있다. 재능을 찾는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강점을 만드는 것이며 재능은 그 과정에 필요한 많은 재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진단에서는 개인의 지식 수준을 묻지 않는다. 정규 교육, 학위, 이력 등도 묻지 않는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다. 즉 운전, 특정 소프트웨어 활용, 특정 제품 판매 등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진단을 통해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과 기술이 꾸준한 연습과 함께 천부적인 재능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스트렝스 파인더로 강점을 진단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해 20초 내에 답해야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능적인 대답이 질문을 꼼꼼히 따져서 나오는 대답보다 훨씬 개성을 잘 드러냈다. 이 진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간이 지나도 변할 가능성이 낮은 가장 다듬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세월은 사람을 바꾼다. 시간이 지나면 외향도 바뀌고 성격도 바뀐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최근의 심리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성격의 특성, 열정과 관심사는 성인기 내내 비교적 변화가 적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래 학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나이부터 성격이 드러난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1000명의 아동을 23년 동안 관찰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3세에 관찰된 성격이 26세가 되었을 때의 성격과 놀랍도록 유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스트렝스 파인더가 비교적 변화 가능성이 낮은 성격 요소, 즉 재능을 측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식, 기술, 연습 또한 강점 방정식의 중요한 부분이다.
머릿속에 기본적인 정보가 없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재능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는 지식과 기술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당신은 언제든지 회계에 대한 기본 과정을 수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재능을 진정한 강점으로 개발하려면 근력을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커다란 이두박근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단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천부적 재능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노력한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는 큰 이두박근은 얻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재능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면 새로운 재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 낭비에 가깝다.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재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지배적인 재능을 토대로 기술, 지식, 연습을 쌓아 올린다. 이때는 그 재능이 효과를 배가시킨다. 자, 그럼 이제 노력으로 재능 부족을 보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역량을 개발한 루디 루티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1에서 5점을 척도로 할 때 루디의 투자 점수를 5점 만점, 재능 점수를 2점이라고 가정하다. 그러면 투자 점수가 만점인데도 루디가 이 영역에서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최대 잠재력은 고작 10점에 불과하다. 루디의 동료 중에는 반대로 재능이 5점이고 시간 투자가 2점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간혹 노틀담 대학교 출신의 유명 선수 조 몬테나처럼 천부적 재능과 부단한 노력, 적절한 개발 기회를 두루 갖춘 선수를 보게 된다. 루디의 총점이 10점인데 비해 몬테나는 두 영역에서 5점을 획득하였으니 총점이 25점이다. 이런 사람은 전혀 다른 수준의 성취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중요한 통찰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상적인 관심만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이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설명할 때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타고난 재능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자신의 재능을 하나하나 꼽기가 어렵다면 한 걸음 물러나 보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재능을 서로 연결하는 공통의 요소, 즉 테마가 보일 것이다. 어느 직책이나 역할에서든 재능이 덜 강한 영역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특히 업무 특성 때문에 자꾸 그 방향으로 끌려갈 때는 더욱 그렇다. 재능이 덜 강한 영역은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4개의 테마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며 강점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역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재능이 덜 강한 영역을 알기만 해도 큰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전략은 부족한 재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포용 테마의 재능이 덜 강한 편이다. 포용 테마가 있는 사람들은 팀의 모두를 포용하여 그들이 팀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는데 뛰어나다. 반대로 나는 관련된 모든 구성원을 고려하기보다는 빨리 업무 그룹을 조직하는 편이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종종 생긴다. 나는 결국 포용 테마가 강한 동료 어멘다와 협력하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나 혼자 일했다면 고려하지 않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해서 더 강한 팀을 구축한 적도 있다. 34개 테마가 인간의 다양한 재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각자가 지닌 개성의 미묘한 면을 모두 포착할 수는 없다. 친구 몇 명과 공통으로 상위 5개 테마 중에 배움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능의 세세한 면면과 발현 양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한 달에 책을 몇 권씩 독파하며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로 실천을 통해 배우는 사람도 있으며 끝없는 호기심을 지니고 모든 걸 구글로 검색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다. 재능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숙고할 수 있도록 스트렝스 파인더 2.0에는 5,000개가 넘는 강점 심층 이해 자료를 추가했다.
진단의 개별 항목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강점 심층 이해 자료는 상위 5개 테마 각각이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강점 심층 분석을 제공한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던 스트렝스 파인더 1.0의 공통적인 테마 설명과 달리 스트렝스 파인더 2.0 보고서의 맞춤 설명은 당신이 가진 고유의 성격을 설명해준다. 우리는 이 맞춤 테마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5천여 개의 심층 이해 자료와 관련한 개개인의 응답을 기존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다음 개인의 가장 큰 차별점을 바탕으로 테마에 관한 설명을 작성했다. 다른 사람과 겹치기도 하며 공통의 언어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는 상위 5개의 재능 테마와 달리 강점 심층 이해 자료는 개인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설명한다. 스트렝스 파인더 2.0을 통해 재능을 개발해보자. 진단을 받으려면 이 책 앞에 실린 개별 접속 코드가 필요하다. 진단을 받는 데는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진단을 완료하고 나면 제2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읽자. 제2부에서는 34개 테마 각각에 대해 표준 설명, 해당 테마의 사례, 실행 아이디어, 해당 테마가 강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스트렝스 파인더 2.0의 목적은 새로운 강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잠재력이 가장 큰 영역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각 테마를 살펴보자. 금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